시장 내 주요 이슈 다뤄보면서 시장 내 대응 전략, 핵심 전략 같이 모색해보는 신승용의 애프터눈 시간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스마트폰의 판도 변화 가능성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애플의 저가폰, 애플이 두 가지 종류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했죠. 그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시사점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국내 IT 영향 다소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업계 내에서의 큰 변화 부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변화, 추세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애플 컴퓨터사에서 두 가지 모델 5S와 5C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5S 모델은요. 지문인식 기능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효율 강화. 다소간 좀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형태 내지는 추세, 대형화 추세다라는 것. 대형 화면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과거의 그냥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다소간 시장 내 아쉬움으로 남아있고요. 배터리 효율 강화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작은 화면 속에서 배터리 효율의 강화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 사실은 시장 내 의문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내, 특히나 갤럭시 같은 경우는 화면의 대형화 추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애플 컴퓨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조금 좀 다른 방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제 5C에 있습니다. 발표된 출시 모델 두 가지 정도로 발표가 되죠. $99. 물론 이제 그 2년 약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99와 $199. 내장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서 $99는 16기가 메모리고요. $199는 32기가 메모리입니다. 이 두 가지로 양분을 해서 내보냈다라는 것. 일단 시장 내 전망은 약 한 $350 내외여도 시장 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깨버리고 $99와 $199로 가격을 훨씬 더 낮추어서 시장 내에 출시했다라는 점. 다만 문제는 있죠. 출고 가격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대체적인 공장도 출고 가격은 한 $450 내외다라는 것. 그렇다면 $450 내외 가격을 소비자가 직접 갖고 가는 가격은 약 한 $99.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통신사의 부담이 다소간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남아있는 숙제다라는 것, 시청자들 꼭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 500불을 넘었던 주가가 어제는 500불을 하회하는 마감을 보였습니다. 한 2%대의 하락세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이 오히려 오늘 시장 내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상승을 하였다라면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플에서 내놓는 신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 지금과 같은 보합권 양상보다는 다소간 하락할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애플의 주가의 하락, 시장의 반향, 다소간의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일단은 우리 시장 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요, 국내 IT 업종 영향 일단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내, 물론 이제 중국 내 저가폰에 대한 경쟁 확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차이나 모바일과의 협업, 그리고 NTT 도코모, 일본도 마찬가지죠. NTT 도코모와의 그 협업. 이 속에서 과연 몇 대 몇으로 비용 부담을 할 것이냐. 통상적인 비용 부담은 5대5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대5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차이나 모바일 어느 정도나 양보를 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가지고 왔을지 일단 계속 좀 나타나는 어떤 보도 자료들 그리고 리서치 자료들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가폰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저가폰을 안 했느냐 하면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동남아를 비롯한 중국 시장 내 저가폰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그랜드라는 저가폰 모델 이미 판매하고 있었고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꺼낸 얘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의 추세
스마트폰의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의 핵심 부분, 이제 변화된다라는 것이겠죠. 기능의 보강이 아닌 가격의 보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기능 경쟁에서 가격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따라서요, 아직까지 양강체제, 삼성전자, 애플컴퓨터 두 회사 모두 지금 현재 하나도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 가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고가폰과 저가폰. 고가폰은 기능이 강조되는 고가폰. 저가폰은 기능은 다소간 처지지만 가격 면에서 우수한, 가격 면에서 소비자의 구미를 땡길 수 있는 그런 부분.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얘기. 그 투트랙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무게중심, 과연 그 투트랙 중에서 어느 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변할까? 이 부분, 과연 고가폰이면서 기능 중심의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능은 다소간 처지지만 가격 중심의 스마트폰 시장이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 애플 컴퓨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이익률 30%가 넘는 이익률을 구가하던 애플 컴퓨터 10%대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액, 그 금액 자체가 크게 나타난다면 시장 내 어떤 그 저가폰에 대한 가격 경쟁에 대한 무게중심 확실하게 실릴 것이다라는 것. 이제 시장의 판도 변화, 가격으로 변하고요. 그다음에 이익률에서 이익액, 절대 금액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부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앞으로의 시장, 삼성전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가 같이 한번 생각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 담화 얘기도 있었죠. 이런 얘기들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요. 더 자세한 얘기도 중국 얘기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한범호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